품사입니다. 품사. 우리 1학년 때 품사를 배웠어요. 우리말에는 총 몇 개의 품사가 있습니까? 9. 맞습니다. 우리말에 9품사라고 하죠. 품사는 9개가 총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품사는 가르는 기준이 첫 번째는 불변과 가변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불변어가 있었고요. 가변어가 있었습니다. 불변과 가변이 무슨 뜻입니까? 불변, 변하지 않는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걸 뜻합니다. 맞죠? 가변은 뭐야? 형태가 변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변. 자, 불변어에 뭐가 있었느냐? 크게 체언, 다음 수식언, 관계언, 다음에 독립언. 이렇게 있었죠. 자, 다음 가변어에는 뭐가 있었어? 용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변어와 불변어는 형태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를 나눈 거고요. 이 어는 역할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체언에 3가지 있었습니다. 뭐 있었어요? 그렇지. 명사, 다음 대명사, 수사 가 있었죠. 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대명사는 뭡니까? 대상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 그 다음 수사는 뭐였어요? 수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체언, 다음 수식언. 수식이 무슨 뜻입니까? 꾸며주다. 그래서 관형사, 다음 부사가 있었습니다. 관형사와 부사, 뭔가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면 관형사는 주로 무엇을 꾸며주었습니까? 체언을 꾸며주었습니다. 관형사는 명사뿐만 아니라 체언을 주로 꾸며줬죠. 반면에 부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무엇을 꾸며주었습니까? 쭉 해서 여기 있는 용언을 꾸며줬습니다.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었고, 대신에 부사는 용언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꾸며줄 수 있었어요. 다른 부사, 문장 전체, 그 다음에 뭐 드물게는 다른 관형사나 체언까지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 거의 대부분 꾸며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로 용언이나 문장 전체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합니다. 자, 다음 관계어는 한 개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조사였습니다. 조사. 자, 다음 독립어에는 감탄사. 자, 다음 용언에 분사 2개 있었습니다. 동사, 동명사. 동사의 뜻이 뭡니까? 대상의 움직임 또는 작용,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동사입니다. 형용사는 뭔데?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형용사라고 하고요.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동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말의 9분사입니다. 총. 여기에서 우리가 2학년 때 주로 이제 좀 잘 보아야 하는 거는 조사,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입니다. 얘네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 볼게요.
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격조사. 이제 격조사가 뭐냐? 이 격이라고 하는 건 자격을 뜻합니다. 자격.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를 뜻해요. 그래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뭐 서술격조사 이렇게 막 다양하게 있죠. 자, 그래서 격조사에 주격조사, 그 다음 목적격조사, 그 다음에 보호의 역할을 하는 목격조사라고 있습니다. 보호는 지금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서술격조사. 잠시만요. 서술격 전에 부사격조사. 다음 관용격조사 있고요. 마지막 서술격조사.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네요. 총.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엄청 많아요. 종류 많은데 대표적으로 끊는 만도, 안이 아니라 만입니다. 끊는 만도, 운, 배우 뭐 이런 것들을 보호조사라고 합니다. 보호조사. 자, 그래서 격조사랑 보조사를 간단하게 보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그가 밥을 먹었다 라고 해서 이 가가 바로 뭡니까? 주격조사죠. 자, 안 적어도 돼요. 이거는 주어의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근데 나는 그를 만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 그를이 목적어가 되죠. 맞죠? 또는 범인은 바로 그이다. 이다를 붙이면 어떻게 돼? 이다가 뭔데? 서술격조사. 맞죠? 자, 이다를 붙이면 어떻게 돼? 얘는 서술어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는 그의 집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그의 집이라고 하면은 그의가 집을 꾸며주는 관용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관용격 조사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또 있어요. 부사격 조사. 나는 그와 닮았다 라고 하면은 이 와는 부사격 조사에 해당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격조사라고 하는 게 격조사라고 하는 게 뭘 하게 해주냐면 문장 속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해준다 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 그라고 하는 애 뒤에 조사들을 격조사를 붙여봤더니 어떨 때는 주어가 되고 어떨 때는 목적어가 되고 어떨 때는 서술어가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역할들을 바꿔주는 애들을 뭐라고 하느냐? 격조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격조사. 자, 다음 보조사는 뭐냐면요. 특별한 뜻을 더해줍니다. 그는 빨리 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빨리만 뛴다, 빨리는 뛴다, 빨리도 뛴다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 의미가 달라집니다. 왜 그런데? 각자 더해주는 뜻이 다르거든. 빨리만 뛴다라는 건 뭐야? 뛰는 것만 빨리 한다는 거야. 다른 건 안 빠르다는 거야. 맞지? 아니면 또는 뛰는 거는 빨리 뛰는데 다른 건 할 줄 모른다 이 뜻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빨리는 뛴다라는 건 뭐야? 뛰기는 빨리 뛰어. 근데 걷는 건 빨리 안 걸어.
약간 이런 의미야. 맞지? 대조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도 뛴다라는 건 뭐야? 아주 빠르게 뛴다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다른 것도 빠른데 뛰는 것도 빠르다도 됩니다. 맞지?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특정한 뜻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보조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보조사.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접속조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 뭐뭐랑 이런 겁니다. 너와 나, 너랑 나, 너하고 나 똑같은 뜻입니다. 맞지? 너와 나, 너랑 나, 너하고 나 우리 둘 다를 말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단어를 연결해주는 조사다라고 해서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조사는 총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조사의 특징 바로 뭔데? 앞말에 붙여 쓰는 겁니다. 맞죠?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품사는 단어의 종류를 뜻하거든요. 품사는 단어의 종류를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단어의 종류가 다르면 띄어쓰기를 하는 게 기본이야. 우리는 단어를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유일한 단어가 바로 뭐냐? 조사입니다. 그러면 조사를 제외한, 다른 말로 하면 조사를 제외한 다른 애들은 다 띄워야 돼요? 맞아.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다 띄우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 원칙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 있기는 해. 그런데 98% 이상은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거의 대부분 다 띄웁니다. 알겠죠? 붙여 쓰는 애들은요, 원칙이 띄워 쓰는 건데 붙여 써도 되는 걸 허용하는 애들이 또 대부분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의 특징, 앞말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단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를 쌤이 다음 주에 왜 이거를 얘기했는지를 예시 단어들을 통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이 조사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용언입니다. 용언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와 형용사가 있죠. 자, 그래서 달리, 예쁘다. 달리다는 뭡니까? 동사가 동사입니다. 예쁘다는 뭐야?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왜 용언이냐 하면은 이 용자가 바로 뭐냐? 한자로 따지면 쓸 용자입니다. 쓸 용자, 쓰다. 무엇에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활용하여서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용자는 쓸 용자이자 동시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활용하다 라고 하는 단어의 용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용어는 다양한 활용 형태가 있습니다. 다양한 활용 형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딱 끊고 용어는 항상 기본형이 있죠. 그래서 기본형이 바로 뭐냐? 다로 끝나는 애들입니다. 이 다 바로 앞을 끊으면 바로 뭐냐?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 애들이고요. 다 부분만 뭐 하는 거야? 변하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언에서요, 변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어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변하는 부분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어미라고 합니다. 어간과 어미. 그래서 달리다 예쁘다 말고 달리지만 예쁘지만 달리고 예쁘고 달리면서 예쁘면서 이런 식으로. 자, 다양하게 어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 대신에 달리지만 예쁘지만
달리고 예쁘고 달리면서 예쁘면서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만, 변하는 부분을 어미. 어미는 이렇게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어미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예시만 좀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어간과 어미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발음법 하는 데 있어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쓴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표준 맞춤 한글 맞춤법에서. 그래서 그 한글 맞춤법의 그 의미를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말에 단어의 형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형성에서 이 두 가지 개념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바로 뭐냐면요. 어근입니다. 두 번째는 접사예요. 자, 어근이란 무엇이냐? 필기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한 4주면 끝나요. 자, 어근이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접사는 무엇이냐? 어근에 붙어 뜻을 제한하거나 또는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접사는 혼자 쓸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꾼 해서 이 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은 의미를 더해주는 형태로 씁니다. 자, 낚시 뭡니까? 그냥 명사야. 낚시하는 거야, 맞지? 그런데 이 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야? 뭐뭐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낚시꾼 하면 뭐야? 낚시를 주로 하는 사람. 사기꾼 하면 뭐야? 사기치는 사람. 도박꾼 하면 뭐야? 도박하는 사람. 사냥꾼 하면 뭐야? 사냥하는 사람.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꾼이라고 하는 건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똑같이 일정한 뜻을 원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에 더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 다 빼고 나서 꾼이라는 말을 그냥 따로 씁니까? 안 써요. 맞지? 자, 그래서 혼자서는 쓰일 수 없는데 다른 뜻이 있는 단어의 옆에 붙어가지고 의미를 제한하거나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느냐? 접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래 뜻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 어근이라고 하겠지. 맞죠? 어근에 붙어서만 쓰인다고 했으니까 접사는. 또 뭐 이런 말들 있죠. 햇병아리, 햇사과, 햇과일 이런 것들. 이것도 똑같이 뜻을 더해줍니다. 햇이라고 하는 말에서. 자, 그러면 이 햇은 무슨 뜻이냐? 그 해에 난 걸 말하는 거야. 그 해에 난 거. 그래서 햇사과 뭡니까? 그 해에 난 사과를 뜻해요. 햇병아리 뭐야? 그 해에 태어난 병아리를 뜻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접사입니다.
그리고 얘도 뭔데? 어근입니다. 그런데 접사 중에서요. 어근의 앞에 붙어 있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머리 두 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합니다. 어근의 뒤에 붙어 있는 애를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라고 합니다. 접두사, 접미사. 자, 그럼 얘는 접사 중에서 뭐에 해당하겠어? 접두사에 해당하겠지. 또는 뭐에 해당하겠어? 접미사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다뤘던 아까 조사 보겠습니다. 조사. 그 다음에 이 용언의 엄이 있었습니다. 맞죠? 달라지는 게.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느냐? 접사라고 합니다. 얘네 셋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혼자서는 못 씁니다. 반드시 뭐랑 붙어 있어야 돼요? 조사는 뭐랑 붙어 있어야 돼요? 다른 말, 뭐 부사든 뭐 체온이든 앞말에 붙어서만 쓰니까. 맞지? 자기보다 앞에 붙어 있는 어떤 단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 어비는 뭐에 해당하는데? 용언이잖아. 뭐랑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어간이랑 붙어 있어야 돼. 맞죠? 그 다음 접사는 어근이랑 붙어 있어야 돼. 어간과 어근은 서로 다른 거야. 어근이랑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혼자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도 없습니다. 뭔가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만 하고요. 또는 자격을 부여해주거나 문법적인 역할만 합니다. 실질적 의미가 없는 대신에 무엇을 하냐면 문법적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접사가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조금 있기는 해. 뭐 혼이나 해처럼 의미가 조금은 있는데 실질적 핵심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는 없지만 문법적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조사, 어미, 접사 얘네 세 개는 똑같이 그런 특징들이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 문법은 이거 넘어서서 이제 그 교과에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연결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연결하고 갈게요. 자, 저기 뭐냐 빈번 틀린 거는 집에 가서 한번 내가 고쳐보세요. 알겠지? 고쳐보는 거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저기 뭐냐 멘토 시간에 그 하고 나면은 과제 있으니까 그 멘토 과제는 멘토 시간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